살아있는 사람을 노예로 부렸던 좀비의 시초, 부두교의 주술.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좀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36년 가을, 아이티의 아티보 나이트 계곡에서 한 젊은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방황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29세 나이에 이미 죽어서 매장까지 되었던 펠리사 멘터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있는 병원을 찾아간 인류학자 허스터는 그녀의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에 죽은 눈을 가졌으며 눈과 푸른 석회처럼 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허스터는 그녀는 아마도 중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좀비라 하면 보통은 걸어다니는 시체를 흔히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미에서 믿고 있는 부두교에 의하면 좀비는 죽음이 확인되고 매장되었지만 몇 년 후 의식이 사라진 채로 발견되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이런 좀비의 존재는 특히 IT에서 믿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해 희귀적인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허스턴을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좀비 존재를 미신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중미에서 믿고 있는 부두교에서 좀비는 비밀 주술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두교의 배경에는 인류사의 슬프고 추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부두교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의 민속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구열강은 그들 아프리카 부족인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거나 노동을 시켰지요. 그렇게 끌려온 아프리카 부족인들은 그 민속 종교의 다른 부족들의 종교들이 합쳐져서 부두교가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 종교는 그들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사악한 주인이나 무자비한 관리 등에게 저주나 주술을 썼다고 합니다. 이에 백인 주인들은 그 종교를 사악하게 여겼고 또한 반기독교적으로 여겼기에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밀단체나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섬뜩한 좀비술은 극심한 노예 탄압이 있었던 중남미의 IT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IT에서 노예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뤄졌는데 중벌을 받는 노예의 귀나 눈에 못을 박는 것은 보통이었고 몸에 설탕물을 발라서 산채로 개미떼에게 뜯어먹히게 방치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겠지만 당시 서구인들은 그런 노예들을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혹독한 핍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예들은 도망을 쳐서 산 같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좀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압도적 힘을 가진 백인 지배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둠 속의 섬뜩한 주술, 좀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고고학자인 웨이드 데이빗의 말에 따르면 징벌적 차원으로 사람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미신적 이야기로서 치부하는 시선을 보이지만 1980년경의 일부 연구자들은 좀비가 어느 정도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 현대에 일어난 IT에서 유명 사건으로 1962년 나르시스는 열병으로 죽어서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후에 갑자기 그의 여동생 집에 나타나서 보는 이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의 형에 의해 좀비가 되어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른 좀비들과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자 좀비화된 인간들은 방황하게 되었는데 나르시스는 멀리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정말로 나르시스임이 확인되었고 그의 말대로 그가 좀비화되어 노동했다는 지역 근처에서 한 무리의 넋이 나간 듯한 사람들이 발견되어 사실임이 밝혀졌는데 1984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를 연구한 데이빗은 좀비는 사람에게 의식을 잃거나 마비시키는 약물이나 가사 상태화를 일으키는 모종의 최면 같은 술법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이 직접 부두교 사제들의 의식을 참관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일종의 강림술로 사람에게 혼백을 빙의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빙이 된 사람은 가시밭을 걸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 뭉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려도 아픔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당한 여인은 어떤 상처나 멍도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데이빗은 이 의식이 좀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때문에 그가 부두 사제들에게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부두교 전문가인 맥스 보드아를 만나 좀비에 관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좀비는 혼령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부두술사는 혼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두술사는 혼을 죽은 시체에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좀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독과 신경마비 같은 일종의 약물이거나 최면에 의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두교 주술 연구에서 그들이 행한 좀비 같은 마법적 현상은 현재 과학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부두교 주술은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대항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좀비는 이제 헐리우드나 소설, 게임 등에서 흡혈귀 같은 고전적 괴물과 함께 인기 있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처절한 저항의 산물인 좀비가 이제는 오락물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주장들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